번째 장 사업 개요에 왔어요. 이제 여기서 사업 개요를 눌러서 여기로 넘어왔다고 쳐요. 여기서 다시 발표 순서 있는 대로 넘어가고 싶은 거죠. 이걸 이제 왔다 갔다를 내 맘대로 하려면 연결하실 때 링크 하시는 거 외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돌아가게 해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행 단추를 이용한다고 해요. 저희 실행 단추 이용하시는 방법을 좀 보실게요. 사업 개요 있는 데서 할게요. 자, 사업 개요 있는 곳에서 삽입에 도형에 실행 단추 해서 가운데 목차라고 하실 만한 걸 하나 선택을 해서 위에다 할까요? 밑에가 좀 좁아서. 이건 연습이니까 제가 위에다 그냥 할게요. 자, 위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거는 링크가 없는 거예요. 링크를 걸 수 있죠. 자, 하이퍼링크해서 어디로 가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 단추를 누르면 이 실행 단추를 누르면 어디로 갈게 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선택하고 다음 슬라이드 대신에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는 따로 있어. 그래서 슬라이드를 고르는 거예요. 발표 순서랑 연결하겠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확인하면 여기에 링크가 걸려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다가 순서라고 그냥 쓸게요. 순서 라고 써서 글자 크기나 이런 거는 홈에 가서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될 거고. 이 단추는 이걸 누르면 이 순서 있는 대로 넘어가게 하겠다는 단추. 이번에는 앞으로, 앞에 장으로 가는 거예요. 삽입에 도형에 앞에 화면으로 가는 앞으로 화살표를 하나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로 가라고 알려주고 또 하나는 삽입의 도형에서 다음으로 가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실행 단추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뒤로 가라 하려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선택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일부러 3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1장 사업 개요에다 만들었거든요. 이 장에서 여기 보이시는 단추 3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장으로도 가고 뒷장으로도 가고 목차로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인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Shift F5 눌러서 1장에서 여기 앞으로 가는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죠. 그럼 앞장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뒷장으로 가고 Shift F5에서 순서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누르시면 목차로 가요. 그래서 이제 1장 기준으로 봤을 때 앞장이 목차죠. 순서 있는데 그다음 순서 눌러도 순서로 가고 다음으로 간다고 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실행 단추를 이거를 여기서만 쓰실 게 아니니까 복사해서 3번째 장에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4번째 장에도 붙이고 5번째 장에도 붙이고 6번째 장에도 붙여 놓으면 그거를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사업 개요에서 만드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3개를 다 같이 복사해가지고 다음 모든 장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정말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쇼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F5 눌러서 첫 번째 장 나오시고 엔터 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 순서대로 하긴 하죠. 설명을 할 때. 근데 만약에 사업 개요를 갖다가 뭐 이제 순서대로 갈 거긴 합니다만 사업 개요에 가서 설명을 하다가 엔터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 분석 얘기를 하고 있고 엔터 쳐서 민원 현황 얘기를 하다가 4번째 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해서 그 앞장으로 넘어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앞장이 아닌 경우는 바로 앞장인 경우는 앞으로 가면 되고 뒤로 가면 되고 뒤로 가면 되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만약에 활용 체계를 이제 발표 순서에서 활용 체계를 갑자기 설명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죠. 활용 체계를 누르면 활용 체계로 가고 활용 체계 설명이 끝나서 다른 거 설명할 일 있으면 순서 눌러서 다시 목차로 넘어와서 민원 분석했더니 다음에 넘어가서 현황은 어떻더라 해서
이 단추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연결을 두 가지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에서는 뭘로 하시면 돼? 이 각각의 장하고 이 목차에 있는 도형을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시면 되고, 슬라이드에서는 목차로 가게 하려면 이런 실행 단추라는 게 필요해요. 실행 단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실행 단추는 어디 있더라고요? 삽입에 가시니까 여기 안에 도형에 있어요. 도형에 실행 단추가 있다고 알아두십니다. 삽입에 가시면 링크도 있고,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실행 단추도 있습니다. 까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PT 다 만드신 후에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장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얘기를 했네요. 자, 보기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데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우리가 늘 보시는 11장의 기본 슬라이드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를 여기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큰 1번에서는 전체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나 알아두시고, 각각의 작은 슬라이드에서는 자기 걸 만들 수 있어요. 자기 거. 1번 큰 슬라이드에서 만든 거를 여기서는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거를 체크해서 1번 큰 데서 만든 거를 뺄 수 있다는 걸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래야 내 맘대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목 슬라이드는 표지라서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본 거죠. 이렇게 구성하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해서 나오실 줄 알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에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구성을 먼저 하시지 말고 이렇게 배경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도형 같은 거는 이 배경 색에 맞춰서 이게 안에 있는 객체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내용을 먼저 만들고 배경을 나중에 넣고 하면 이 만든 거를 다 수정하실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고 나도 힘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우셨으니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일 먼저 마스터 구성을 먼저 합니다. 마스터 구성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처럼 내용 구성을 하시고, 내용 구성이 다 끝나면 이제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연결을 잘 시키려면 이 도형하고 각각의 슬라이드를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슬라이드에서는 목차 있는 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실행 단추를 만드실 줄 알아야 해요. 여기까지 하시면 연결까지를 잘 해주게 된 거죠. 연결까지가 잘 되게 된 거다. 그런 얘기.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를 그냥 1, 2, 3, 4를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가끔 전체 쪽수 넣는 거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다시 마스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고 그 마스터에 큰 1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게 슬라이드 번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6장이잖아요. 지금 그 6-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번호를 전체 쪽수까지 같이 넣고 싶으시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클릭하고 이 번호를 지워요. 이 번호를 딜리트하고 지워버리세요. 큰 1번에서 지워버리신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텍스트 상자를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고, 텍스트 상자를 가로 텍스트 상자로 해서 상자를 하나 이렇게 그려 넣으신 다음에 삽입에 가서 슬라이드 번호를 다시 넣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크기하고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거를 정해 주시면 이제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다가 만약에 뭐 다시 6이라던가 아니면 앞에 6이라던가 뭐 이렇게 해서 맞춰서 넣으시면 되세요. 전체 슬라이드 번호를 같이 꼭 넣으시고 싶으시면 이 방법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나오시면 전체 슬라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는데
혹시 기존에 있던 번호가 겹치는 게 혹시 있나 보시고요.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든 데가 어디예요? 큰 1번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작은 거 기준으로 원래 있던 요 샵 보이세요? 이거 말고 원래 있던 샵. 요거. 요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슬라이드를 쓰고 계신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쓴 게 제목 슬라이드하고 제목 및 내용하고 제목만이라는 슬라이드 찾아서 요 샵 있죠? 요거 지워내시면 돼요. 똑같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큰 1번에서 하시면 돼요. 그죠? 똑같이 하고 싶은 거는 큰 1번에서 하시면 되는데 다르게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르게 하고 싶은 것들은 그 가서 기존에 있던 샵을 지워야 돼. 그 샵이 원래 있던 슬라이드 번호인데 저희는 그 슬라이드 번호를 쓸 게 아니고 큰 1번에서 만들어낸 이렇게 전체 쪽수가 들어가는 슬라이드 번호를 쓰고 싶으시니까 1번에다가는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서 넣으시고 지워서 만들고 그다음에 각각의 슬라이드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지워버리시면 된다고. 그러면 큰 1번에서 만든 게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되죠. 다 되셨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고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도 안 지워서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그거는 그 번호 때문이라고. 큰 번호가 있으시면 이거를 눌러서 이거는 불필요하면은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슬라이드 번호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필요 없으시면 지워버리시면 된다. 이거는 왜 하시는 거냐면 이제 전체가 얼마다를 꼭 넣어야 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안 넣어도 되는데 꼭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 번호는 지워버리시고 큰 1번에다가 넣어서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니까 번호 1, 2 해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고 슬라이드 번호를 우리 아시는 1, 2, 3, 4로 넣는 거 말고 전체 쪽수를 넣거나 이래야 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보기에 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신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 번호들은 그러니까 샵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우고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큰 1번에다가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쇄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정리해 드리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나오시고 원래 파워포인트의 PT는 화면용이에요. 화면에 맞춰서 만드는 거죠. 화면으로 맞춰서 쓰시는 건데 혹시 이제 가끔 이걸 종이로 뽑으실 일이 생기시니까 종이로 뽑을 일이 있으면 파일 가셔서 인쇄라는 거를 이용하시게 되죠. 이제 지금처럼 인쇄하는 창이 뜨고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설정하실 때 전체 슬라이드 인쇄하시고 그쵸? 여기 이제 회색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컬러로 하시면 컬러 인쇄가 될 거고 선택하실 때 모든 슬라이드를 전체 인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면 인쇄할 거냐 양면 인쇄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데 인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체 슬라이드 인쇄한다는 부분에서 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용지에 맞게 크기 고정을 하시는 거.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16대 9 사이즈라서 이렇거든요.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하셔야 하고 일단 하나 꼭 알아두실 게 있어요. 만드실 때 보면 기본적으로 16대 9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면용은 이렇게 만드는데 인쇄용은 따르게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인쇄용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디자인에 가시면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에 가셔서 슬라이드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크기 조정이라고 있으시고 이 부분에 가시면
너비하고 높이를 조정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A4 용지 하실 거면 A4 용지 사이즈에 맞춘다고 해요.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가 16대 9 사이즈가 아니라 A4 용지 사이즈로 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A4 용지 사이즈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최대화할 거냐, 맞출 거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맞춤 확인하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되돌리게 하시고 다시 슬라이드 크기에 슬라이드 지정하시고 이제 A4 용지 사이즈로 맞춘다고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물어요. 최대화해서 확인하시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처음에 화면으로 만드는 용은 이게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인쇄용으로 하실 때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를 A4면 A4 용지로 맞추셔서 확인하시면 그 크기에 맞춰서 예,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조정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 가서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예, 이 인쇄가 예, 여기 이제 딱 맞춰서 인쇄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에서 용지 크기에 맞게 하신다는 거, 이거를 한 거랑 안 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컬러가 안 나오는 거는 이게 프린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인 화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혹시 인쇄하실 일이 있으면 이제 이것도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디자인에 가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그 옛날 버전에서는 4대3 비율을 썼고요. 요즘 버전이 높은 거에서는 다 16대 9 사이즈를 쓰죠. 저희가 쓰고 있던 게 16대 9 사이즈예요. 이거를 사용자 지정 크기에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실 수 있다. 뭐 처음부터 화면용으로 만드실 거면 16대 9 사이즈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A4 용지 사이즈로 하실 거면 보통 인쇄용으로 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A4 용지에 맞춰서 인쇄도 가능하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용 구성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 슬라이드 마스터 구성을 먼저 하신 후에 이제 배경에 맞춰서 안에 있는 내용을 구성하시는 게 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빨리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시고 그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원하는 걸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교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어요.